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냐가 관심사입니다. 미국 정보국은 CIA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ICB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시한은 앞으로 3개월밖에 없다 라는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런던을 방문해서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정보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은 북한은 가장 중요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전역을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놓고 협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은 CNN 크리스티안 아만포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다른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즉 아직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증명한 적이 없다. 또 그들이 원격 표적 능력을 원격 멀리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증명한 바가 없다. 또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적이 없다. demonstra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재진입 기술 그리고 원격 표적 기술 그리고 소형화 기술을 증명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북한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지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제 알 수가 있느냐. 북한이 재진입 기술 그리고 원격 표적 기술 그리고 이 소형화했다는 기술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는 항상 추측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계속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으로 핵폭탄 만드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식으로 이미 60개까지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소형화도 멀었다는 이야기가 상식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능력, 그것은 꿈도 꾸지 마라라고 소위 전문가들이 하던 이야기가 귀에 아직 쟁쟁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발표한 자신들의 핵능력에 대한 주장이 오히려 더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핵에 관한 한 북한이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 강경화 장관이 주장하는 이런 증거들을 확인하려면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핵폭탄을 맞았을 때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닙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럼 한국의 레드라인은 없습니까? 이미 북한은 한국을 때릴 수 있는 스카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미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는 그 시한을 넘어버렸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버렸어요. 한국은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강 장관은 한가하게
미국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레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아직 북한이 그것을 넘지 않았으니까 그 뒤는 이야기 안 했지만 아직 군사적 공격을 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이 돼야 돼. 미국의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주로 민주당 계열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억지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단호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 아니다.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 공산화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그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야말로 초일기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끝까지 핵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한다면은 미국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조치로서. 첫째는 해상봉쇄입니다. 서해 동해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시설 폭격 플러스 육군이 들어가서 핵시설 말고 핵탄두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 앞에 선제 공격은 그건 전쟁은 아니에요. 그냥 외과적 수술에 의한 폭격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투죠, 전투. 전투가 전쟁으로 가는 것은 지상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핵시설 아무리 부숴도 폭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핵 개발에 투입된 인력을 그대로 두면은 몇 년 있으면 또 만들 것이다. 그것을 막으려면은 육군이 들어가야 된다. 또는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전쟁을 선택을 하든 협상을 선택하든 둘 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처지는 북한을 공격해서 원천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면은 이것은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의 피해를 감수하든지 각오해야 됩니다. 북한이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서울에 대한 로켓포, 장거리포 공격을 가할지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핵폭탄을 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미국과 손잡고 군사적으로 이번에 끝장내느냐 아니면 편한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매달려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편하게 보이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대충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렇게 한국이 졸라서 북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한국은 북한 핵의 인질로 바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그 길을 원함으로 그 다음에 중국의 인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중 인질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인질, 북한의 인질.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든지 거기에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한미동맹에는 금이 결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는 깨질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은 한국은 유일하게 핵이 없는 나라로서 핵을 가진 북한, 중국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국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평화, 번영, 우리의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국가적 독립성, 개인의 생명 자유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륙문화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당한 인명피해를 볼 각오를 하고 미국과 철저하게 한미 공조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은 구경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도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는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전쟁을 각오하고 임하는 것이 길게 보면은 가장 코스트가 적게 치인다.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을 하면은 그 민족이나 국가는 소멸한다. 우리 역사에서 서기 670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을 때 신라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처럼 고민에 처했습니다. 평화를 선택할 거냐, 즉 당나라 지배 체제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우리 세대만 살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은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을 위해서 싸울 것이냐. 그때 문무왕 김유신은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대당 결전을 통해서 운이 좋게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말을 쓰는 산동성 사람이 아니라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신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평화를 좋아해가지고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한민족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전쟁은 죽어도 싫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싫다, 이런 정책을 쓰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이에요. 평화를 좋아하다가 나라가 날아갈 판입니다. 지금 선택은 거의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사들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이것은 주한미군을 자신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배치하는, 그리고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사들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중국보다 북한입니다.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2,500만 한국인들을 계속 핵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놓아두겠다고 약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도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아주 우호적 메시지죠. 세 번째, 한미일 동맹관계를 군사협력 관계로 강화하지 않겠다. 이것도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좋아할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하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때,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자기를 방어할 수단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몇 년 전에 사들을 배치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망을 건설했더라면은 안심하고 지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서울이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한국 때문에, 서울 때문에 지금 북한을 마음대로 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아마 우리 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994년에 클린턴이 북한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릴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
더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때 만약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으면 김일성 정권은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통일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니까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과 협력 관계에서 빠져버리고 미국 보고 군사적으로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하라고 구경꾼 같은 자세를 취하면은 그 대가는 비싸게 치일 것인데 그 대가는 한국인들이 그런 정부를 뽑았으니까 그런 정부를 선거를 통해서 뽑았으니까 그 대가는 한국인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재산, 자유를 잃거나 빼앗기거나 다 빼앗기거나 또는 대부분이 빼앗기거나 하는 그런 사태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 시기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선택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소 피해는 있지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평화를 선택을 하면은 그 굴욕적 평화를 선택하면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